네, 안녕하세요. 시계 아나운서 시아입니다. 대한민국 최강 하이 시간 시계 매니저들이 뭉쳤습니다. 이 시계 관종들과 격하게 하지만 격조 있게 떠들어 보겠습니다. 시계 관종들의 시격태격 1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주 첫 패널부터 강력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헌터님 나왔습니다. 우리 하이시간 마린시티점 지점장님이시죠?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서지님 한국시계거래소 하이시간 압구정 지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지입니다. 왜 서지예요? 그냥 서울지사장이라서 서지입니다. 구찌가 아니시죠? 한 시간은 아주 간편해. 간단하게. 서지, 네. 굳이. 네. 너무 편해, 이름이. 네. 맞습니다. 네, 사실 편안하게. 네 이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뭐 어떤 시간입니까? 네, 뭔가 이 시계에 대해서 좀 격조 있고 또 네. 어쨌든 또 치열하게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인 거죠. 네, 아니 모르겠어요. 저는 네, 뭐 시간이 필요했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리 서진님하고 네. 유튜브 촬영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왜요? 이런 주제가 아닌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10년 전부터 뭐 20년 전부터 시계의 시장에 대한 그 고찰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면서 한번 토론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쩌다 보니까 뭐 이 극이 달라져가지고 예를 네. 들어서 여야 뭐 이런 느낌으로 네, 또 여러분 방송 보시면서 솔직한 의견 달아주시고요. 또 두 분이서 이런 내용으로 조금 싸워줬으면 좋겠다,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싸움을 붙이셔야 돼요. 우리가 둘이 싸울 수는 없거든. 네. 그렇죠. 네. 서로 이게 존중해지는 사이이기 때문에 과연 그럴까요? 말을 오늘도요? 할 수가 있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명품시계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 건데 그 전에 뭐 이미 얘기는 하셨지만 한 번 더 포부 한번 얘기 남겨주시죠, 헌터님 먼저. 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일단 뭐 이게 주제가 뭐 어떤 누구한테는 조금 기분 나쁜 주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한테는 자기의 의견과 소견과 그다음에 자기의 가치와 조금 다른 이야기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서진님과 나의 생각이에요. 그냥 생각이고 뭐 본인들하고 관점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좀 싫은 게 있으면은 댓글 다세요. 저도 고쳐주겠습니다. 네, 우리 서진님. 네. 네. 일단 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 거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 재밌는 시간 한번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첫 촬영이라 좀 긴장되는 부분도 있지만 네. 예, 오늘 뭐 좀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볼 테니까 응원 좀 많이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정말 이 오픈런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시계뿐만 아니라요. 롯데 멤버스가 9월에 리서치 플랫폼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전국 20대에서 40대 남성 2,5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응답자 62.2%가 오픈런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사실 또 오픈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명품, 그리고 명품 시계, 명품 가방일 텐데 이런 뭐 명품 오픈런, 롤렉스 오픈런 얘기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꼭 저렇게까지 해서 사야 할까?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끌에서 무리하게 시계 사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과연 명품 시계는 재테크의 수단일까? 아니면 정말 나를 나타내는 액세서리일까를 주제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헌터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재테크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물론 제가 앞전에 많은 영상들에서 시계를 돈으로 보지 말라고 했지만 네, 그 시계를 돈으로 보는 사람들이 네, 많아야 제가 먹고 삽니다. 네. 일단은 제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네. 모르겠어요. 이게 예전하고는 좀 달라진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 이게 재테크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자산으로서 가치도 저는 충분히 어느 정도 많은 부분들이 그거와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는 그거에 좀 동감하는 편이에요. 스테이크의 충분한 스테이크의 수단. 예, 네, 일단 우리 서진님은요? 뭐 일단 저는 뭐 자산이라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은 합니다. 뭐 이게 자산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네. 근데 다만
투자로서의 목적보다는 네. 그래도 시계 자체로서의 가치가 아직은 네.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음. 뭐 단순하게 지금 일부 제품에 한해서 사실 이게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네. 명품시계 전체를 봤을 때는 이거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저 의견이 네. 갈리는 거예요. 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투자가 뭐예요? 어떠한 나의 비용을 들여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나한테 수익을 가져오는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식이라고 라는 투자 상품도 있고 코인이라는 투자 상품도 있고 예를 들자면은 뭐 집 부동산 뭐 이런 것도 투자 상품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안목이라는 거는 분명히 필요해요. 주식 다 사면 다 올라가면 다 부자 되지. 코인도 똑같고 시계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은 예전까지는 아니에요. 불과 한 2019년도 이제 스타트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쉐론의 오버시즈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뭐 투자로서의 가치, 그 다음에 이게 프리미엄으로 가치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나비 효과처럼 막 이게 이쪽 바람에서 날개짓 한번 했는데 저쪽에서 엄청나게 가격들이 폭등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때도 똑같은 일이었어. 똑같은 상황이 뭐였냐면은 눈치가 좀 빠르거나 그 다음에 본인들에 대한 그 시계에 대한 가치나 뭐 디자인 철학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접목이 돼가지고 먼저 시장에 접근한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돈을 다 벌었어요. 자산이라는 거는 뭐 마이너스 자산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자산이 될 수도 네. 있지만 자산으로서의 그거는 무조건 뛰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투자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요. 그렇죠. 뭐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가치는 있는데 이게 너무 분위기가 자꾸 이런 분위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시계를 시계 자체로서의 가치로 보는 것보다는 자꾸만 어떤 투자의 목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너무 일부에서는 나타나 줄 수도 있지만 뭐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늘 그래 왔던 부분이니까 네. 근데 이게 자꾸만 커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네.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서진님도 아시겠지만 시계 구매하시러 오는 손님 중에 절반 정도가 항상 질문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 시기에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이 질문 제일 네. 아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네. 올라갈 거 알았으면 내일 모레 올라갈 것 같으면 아니면 내년에 올라갈 것 같으면 내가 안 팔지. 그걸 왜 팔고 네. 있냐고 내가. 맞잖아요. 이건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단순한 논리인데 누구도 몰라요. 그리고 팬데믹이 올지 누가 알았고 이 코로나가 이렇게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지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금리를 이딴 식으로 올릴지 이 방법으로 올릴지 뭐 결정은 돼 있었지만 저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급격하게 올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투자 상품의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시계도 뭐 다음 내년에 어떻게 올라갈지 뭐 어떻게 알아. 그다음에 뭐 그다음 연도에 내려갈지 떨어질지 어떻게 하냐고.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본인들이 충분히 지식을 쌓아보고요. 요번에 시장에 내가 좀 느낀 게 있어요. 저도 이런 시장은 처음 겪어봐요. 이렇게 막 시계가 요동을 치고 네. 갑자기 거품이 생기고 이런 거를 처음 느껴보는데 아 이게 왜 투자 상품으로 보냐면요. 흔히 말해서 글로벌한 경제 있죠. 이거하고 너무 이 커플링 돼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솔직히 많이 들거든요. 요즘에 시계가. 뭐 시계 시장만 좋고 부동산 시장은 안 좋고 뭐 주식 시장은 안 좋고 아니면 주식 시장은 좋고 시계 시장은 안 좋고 이러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서진님이 오는 시점에 우리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비트코인이 8월달에 한번 고점을 찍다가 한번 저점을 찍어 다시 한번 11월달인가 10월달에 고점 한번 찍었잖아요. 네. 저점 찍었을 때 강남이 조용했어. 시계 시장 강남 시계 시장이 조용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되게 밀접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최근 시장을 보면서 내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탁탁탁 좀 그 뭐지 점조직처럼 엮여가지고 혈관처럼 움직이는 것 같아요. 돈의 흐름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요. 돈의 흐름에 따라서 시계 시장이 요동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지금. 그래서 뭐 이게 향후에는 또 어떤 뭐 디커플링이 발생할지 아니면 커플링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거는 커플링이에요. 근데 네. 제가 지금 이해한 바로는 서진님의 의견은 네. 뭐 돈, 커플링 이런 거 네. 그냥 다 생각하지 말고 네. 오로지 시계의 본질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네. 우리 서진님 말씀만 듣고 다음 걸로 일단 넘어갈게요. 그럼 뭐 일단 지금 헌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커플링은 제가 봐도 분명히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상황상. 네. 근데 이 코로나가 있기 이전 상황에서는 네. 분명히 좀 다른 모습이었단 말이죠. 네. 명품 시계는 시계로서 네.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는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올라와 준 사람들이 시계를 구매를 하고 내가 좋아하는 시계를 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시계가 마이너스 P가 되든 플러스 P가 되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던 시장. 네. 네. 근데 그때는 사실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때가 좀 더 그리운 거죠. 네. 저희가 이건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테크라는 용어가 네. 생겼어요. 한 네. 작년 말부터 또 네. 올해 초까지 계속 시테크, 네. 시계로 재테크한다. 네. 배경을 좀 짧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우리 서진님부터 어떻게 이런 시테크란 단어가 나오게 됐을까? 네. 시테크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코로나 영향이 컸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해외여행 감소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네. 것 같고, 그리고 아마 명품 브랜드들 자체가 국내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을 때 해외에서 이미 끼워 팔기식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먼저 시행을 하고 있었고, 네. 아마 그런 것들이 국내 시장에도 크게 아마 분명히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계에 아까 이제 헌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계에 관심이 좀 덜하던 사람들도 시계에 관심을 가지게 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네. 그러므로 인해서 뭐 오픈런이다 뭐다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1,000만 원 주고 산 시계가 1,2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고, 뭐 그로 인해서 일단 시테크라는 얘기가 좀 자리를 잡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헌터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시테크라는 용어 자체가요. 원래 이거를 이제 출발선 한번 보자고요. 뭐 해서 돈만 벌면 다 테크래. 맞아요. 뭔 테크를 그렇게 많이 타는지를 모르겠지만 샤테크. 이게 원래 시청 샤테크예요. 샤테크라는 게 뭐냐면은 최근에는 이제 뭐 샤넬이라는 게 불과 한 5, 6년 전만 해도 샤넬 클래식 미디움백 있죠. 네. 그게 500만 원 정도면 샀거든요. 근데 지금 1000만 원을 넘어가 버렸어요. 그럼 5년에 100%가 인상을 해버린 거죠. 네. 거기다가 프리미엄까지 하면 100% 이상이 지금 어떻게 보면 상승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브랜드들이 샤넬이라는 브랜드가 예전부터 이제 이게 한 4, 5년 전에 아마 샤테크 얘기가 막 많이 돌았을 거예요. 네. 근데 맞아요. 네. 샤테크가 뭐예요? 돈 버는 거잖아. 재테크에다가 그쵸. 샷 붙여가지고 합성한 건데 네. 샤테크는 테크기 때문에 돈 벌면 다 테크래. 뭐 칩테크, 먼테크, 뭐 요새 뭐 자동차 테크도 있겠네 그러면. 테크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 페파테크. 뭐 있을 수 페파테크. 있겠죠. 네. 예, 있으니까 뭐 갖다 붙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용어가 그냥 합성으로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시테크 또 어감도 좋아요. 네. 샤테크, 시테크 뭐 맞아요. 갖다 붙이니까 좋네. 명품들이 이름은 잘 지었네. 네, 결국 투자 이런 거 빼고요. 네. 시계의 본질적인 가치 어떤 거 저희가 볼 수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서진님께서. 시계 본질적인 가치를 어떤 걸 논하면 될까요? 사실 시계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남자들이 자동차를 선택을 할 때 저마다 기준이 다 다르듯이 네. 시계도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어떤 사람은 보면 도대체 너 그 돈 주고 그거 왜 사냐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시계가 마음에 드는 거고, 이거는 개인의 취향 차이인 거지. 취향. 예, 뭐 이게 이 브랜드니까 이걸 사야 되고, 네. 뭐 저 브랜드니까 이런 디자인이니까 이게 좋고 저게 좋고 나쁘다 이런 걸로 판단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시계가 좋아지고 시계가 재밌어지고 시계가 시계로서의 가치로 보여지면 브랜드를 떠나서 그 어떤 시계도 다 내 취향에 맞는 시계가 나타나면 이뻐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시계를 투자로 보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면 오메가텍, IWC라든가 이런 브랜드들은 아예 쳐다도 안 보죠. 맞죠?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걔네는 왜 돈이 안 되는 걸 굳이 볼 필요가 뭐 있어. 그러니까 롤렉스, 최소 롤렉스부터 그 이상급 브랜드를 보게 되는데, 뭐 거기서 그분들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주면 뭐합니까? 이분들은 오로지 그냥 돈으로만 보기 때문에 안 돼요. 돈으로 봐야 돼. 돈으로 네. 봐야 되는데 오로지 돈으로만 보기 내가 때문에 이거를 내가 한마디 가치를 얘기를 해도 같이 다 이분들은 필요 없어. 들어오질 돈으로 안 보면 않아요. 한 시간이 망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돈으로 봐 무조건. 들어오질 않아요. 시계 감성 없어. 시계 감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보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잖아요. 아니 뭐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잘 되려면 그런 분들이 많아져야 되지만 맞지. 네. 돈으로 그래도 봐야지. 그 와중에 네, 그 와중에. 그래도 시계를 시계로서 봐주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 더 소수해야 돼. 많아졌으면 좋겠다. 다수가 되면 안 돼. 항상 돈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야지. 그래서. 제가 점점 지금 대화를 나누면서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냥 돈 잘 벌고 싶으면 헌터님께 붙고요. 그렇지. 시계 얘기하고 시계는 싶으면 헌터에게. 서진님한테 붙으면 되고. 갬성은 서진님한테. 네, 갬성은 시계 갬성 찾으면 서진님한테 붙으면 되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아니 그렇다고 내가 갬성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네. 조금 숨겨놨으니까 네. 제가 한 번씩 꺼내서 보여줄 수 한 있습니다. 번씩 보여줘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1시간 보면서 제일 많이 하는 비판이 이거예요. 너희 왜 그렇게 계속 1시간 시계를 돈으로 보고 으이그 돈에 미친 놈들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저희가. 아니, 제가 그분들에게 돈에는 미쳤지만 네. 그분들한테 한마디 할게요. 네. 그러면 우리
전체는 안 보면 돼. 안 보면 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저도 그랬잖아요. 네. 안타까워요. 솔직히 이게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솔직히 좀 안타까운 면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그런 분들 많이 오거든요. 나는 요즘에 시계 사기 진짜 좋은데 네. 좋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쵸.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막 5억, 막 3억, 2억 하던 시계가 뚝 떨어져가지고 접근성이 지금 예전보다는 좀 많이 올랐죠. 네. 그래도 지금 그래도 접근성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불과 몇 달 전보다는 훨씬 좋아졌으니까 저는 시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시계 사기 너무 좋고 편하다. 매물도 많고 내가 원하는 거 골라서 할 수 있고 그렇죠. 뭐 이거를 돈으로 본다? 내가 돈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제 혼자의 힘으로 이걸 돈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내가 갖고 차고 있는 시계는 지금 10억만 들었어. 그게 마음대로 안 돼. 그게 어차피 시장 논리대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흐름에 몸을 맡기고 그냥 세월에 몸을 맡겨서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근데 이거는 설명 말고요. 그냥 한마디로만 해주세요. 그러면 네. 야 너네 대파리들 때문에 진짜로 시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백화점에서 시계 못 사잖냐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씩만 해주세요. 그러면 본인도 대파리를 하시던가. 열심히 줄 서서. 맞잖아. 네, 본인도 대파리를 하시면 되지. 서진님은요? 뭐 사실 저는 그게 좋게 보진 않지만 네. 그렇다고 그건 그분들의 어찌됐든 그분들의 노력이니까 네. 그거를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줄어들어서 실착 새끼들 그럼 세금을 내든가. 맞죠? 네, 실착 뭐 사업자를 내놓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요. 붙어서 좀 살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넓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그거를 막을 수는 없는 거니까. 네. 힘들어요. 이거 네. 막기가 실제로 쉽지는 않을 거예요. 무슨 어떠한 특별한 제도, 뭐 주민등록증처럼 아니면 뭐 바코드처럼 여기다 딱 찍어놓는 거지. 얘 몇 월 며칠 날 롤렉스 산 1년 있다가 사게 해줄 거임. 그렇죠. 뭐 이렇게 그렇게 하죠.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뭐 얼굴에 롤렉스 사셨네요? 네. 현대백화점에서? 우리 매장 오면 안 돼요. 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힘들 거고 네. 단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에 좀 악영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엄밀히 따지고 보면 뭐 세금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귀합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좀 붙여지다 보니까 이거를 원래 그 우리나라 사람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남이 잘 되거나 남이 그러면 막 배 아파하거든. 솔직히 이건 조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뭐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한 음. 나는 선거를 못하는데 저것들은 뭐야? 나도 한번 왜 해봐야지. 줄을 막 30m씩 세워가지고 저렇게 사가지? 이거에 대한 좀 자기 그 배 아픈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발 남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지 마시길. 네. 예. 꼭 자기 말씀드리고 가치가 싶어요. 맞아. 예. 왜냐면 이런 분위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 제품이 비싼 가격에 판매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피가 많이 사오시는 묻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게 있지, 보면 있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남 한다고 나도 무조건 따라하지 마시고 공부하세요. 네, 할 거면 공부하시고, 공부하시고 하세요. 네. 전화 주세요, 전화. 네. 하이 시간. 이제 좀 앞으로 좀 내다볼게요. 그러면 앞으로 이 시계를 테크의 수단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시는지 아니면 이 순수한 시계로서의 가치가 더 네. 빛날 것인지 네, 뭐 이미 다 얘기는 나왔지만 그래서 내가 이게 투자 상품이라는 거예요. 네. 뭔지 아세요? 비트코인 8천만 원 가면 개떼같이 달라붙어가지고 1억 간다고 야 내일 모레 1억 가 올해 연말에 찍어 이러다가 갑자기 2천만 원 떨어지면은 그 사람들 다 어디 가고 없어. 네. 네. 시계가 똑같다니까. 맞습니다. 똑같아. 내가 봤을 때 그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 저한테요 전화 와가지고 야 이사장 그거 내 하나 구해주면 안 되나? 그거 내가 꼭 갖고 싶은데 그때 시계 가격 5천만 원이었어. 근데 3천만 원 떨어졌어. 2천만 원이 떨어졌잖아. 자기 5천만 원 때는 그렇게 구해달라고 해놓고 2천만 원 떨어졌다? 떨어지면 나보고 전화를 해 내가. 사장님 혹시 그 시계 하나 들어왔는데 이거 저번에 찾던 건데 5천만 원 하던 게 3천만 원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다 이러거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투자 상품. 내가 봤을 때 지금은 약간 이게 투자 상품 이런 쪽으로 약간 조금 오지 않았냐. 선으로 딱 그어놓고 보면은 이미 저는 넘어왔다. 투자 쪽으로 더 힘이 실리지 않았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우리 서진님은요? 일단 뭐 저도 똑같습니다. 뭐 단순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네. 움직이는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네. 다만 좀 뭐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단순 어떤 투자 목적의 가치보다는 시계 자체로서의 가치로 좀 봐주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진다면 사실 지금 주로 언급되는 롤렉스 이상급의 이런 맞아요. 브랜드들뿐만이 아닌 여러 다양한 브랜드들이 시장에서 좀 주목받을 수 있고 이제 유통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시선들로 바라봐 주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좀 희망
섞인 얘기를 네.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희망은 그 하이 시간에서 찾으시면 돼요. PPL 좀 할게요, 하이 시간.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오늘의 한마디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명품 시계는 땡땡땡땡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명품 시계는 뭐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생각은 좋은 소재와 기술의 조화이다. 네. 뭐 거기서 디자인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각 브랜드들이 저마다 뭐 알아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네. 그거를 뭐 좋아해주고 싫어해주고 하시는 부분들은 개인 취향인 거고 뭐 좋은 기술과 좋은 소재를 가지고 지금까지 온 시계들 명품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헌터님은요? 저는 제 1인칭 시점으로 얘기를 할게요. 네. 명품 시계는 헌터의 인생이다. 오. 1인칭 시점으로 뭐 어. 간단하게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근데 참 명품 시계의 가치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명품 시계의 역할도 많은 것 같고요. 네. 명품 시계의 가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뭐 인식도 있을 거고 브랜드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할 거고요. 네. 그렇죠? 그거는 하이 시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까지 하이 네. 시간이야. 네. 네, 오늘 첫 토론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희 관종들 팀에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 토론해주세요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고요. 시계 관종들의 모임 시격태격 1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